제가 300명 이상 살을 빼준 트레이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엄마들 95%가 살을 못 빼는 이유는 많이 먹고 운동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몰라서인데요. 이것만 알면 다이어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 부자 근육 거지로 살고 싶으세요? 근육 부자 지방 거지로 살고 싶으세요? 답이 나오셨나요? 그럼 당장 새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예뻐지는 곳 엄마워트입니다. 중년 다이어트 너무 어렵고 힘드시죠? 예전처럼 쉽게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5살 터울 남매 독박 육아하는 중인데 하루가 너무너무 짧아요. 생후 6개월 막둥이는 심지어 낮잠도 없는지라 엄마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저만 바쁜 거 아니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운동을 하자니 체력이 걱정이고 무작정 식단만 하자니 마음처럼 빠지지는 않고, 하지만 시간도 없다 보니 마음만 급해져서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2주에 7kg 빼기, 한 달에 10kg 빼기와 같은 영상들 찾아보면서 가장 빠른 해답을 내리려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것도 안 되면 식욕 억제를 해주는 다이어트 약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몸무게 확인하며 위안을 삼으시진 않으셨나요? 만족스러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믿을 게 못 되는 방법들입니다. 근육과 수분이 빠져서 부피만 줄이는 몸무게 다이어트만 하는 셈일 테니까요. 오랜 시간 코치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난 회원분들 중 대부분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운동을 하러 오십니다. 그 중에 출산하시고 오신 40대 초반의 수학선생님이 생각나는데요. 출산 후 살이 급격하게 찌셨는데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비만이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으셨는데 시간도 없어서 운동도 못하시고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한 달 반 만에 10kg를 빼시게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땐 그럴듯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팔뚝살은 출렁이고 배도 출렁이고 엉덩이도 축 처진 상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 빠졌어? 이쁘다 라는 말이 아닌 아프냐는 질문만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예전의 몸으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왜 그래 보였을까요?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내 몸 안에 있는 땔감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로 태우는데 제대로 먹은 게 없다 보니 단백질만으로 태우게 돼서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고 수분, 근육만 빠져버려서 그랬던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중년에는 근육이 줄고 살이 찌면 관절에도 무리가 간다는 사실이요. 또 하나, 근육이 줄면 근육이 있던 자리에 지방이 채워져서 남들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더 쉽게 살이 찐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지방 부자 근육 거지로 살고 싶으세요? 근육 부자 지방 거지로 살고 싶으세요? 답이 나오셨나요? 그럼 당장 새기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꾸준히 실행하셔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근력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단거리 달리기를 하려다 뼈도 약해지게 만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만들어서 피부 노화까지 진행시킬 필요 없잖아요. 열심히 살 뺐는데 늙어 보인다라는 말 들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 아시죠? 마라토너처럼 일정한 호흡법과 자세로 끝내는 완주하듯이 다이어트 마라톤을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가장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 제 영상에서처럼 내 습관의 기준점을 하나씩 꾸준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이 뺄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뺄 수 있고 배고픔 없이 뺄 수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단기 다이어트로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오신 수학선생님의 다이어트 극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주일만 따라해보세요. 딱 일주일만 버티시면 지방과 몸에 쌓인 온갖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고 덤으로 머리도 맑아지고 피부도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 할만한데? 하셨다면 또 일주일 더 해보시고 그것도 괜찮으셨다면 더 기간을 늘려보시는 거예요. 과체중 이상에서 시작하셨다면 12주가 되기 전에 순수 체지방만 10kg 정도는 거뜬히 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디톡스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몸속 독소 제거를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건강한 식재료의 음식만 먹는다면 고민할 문제도 아니지만 저희가 평생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평소에 각종 가공된 음식들과 몸을 망치는 음식들을 무방비 상태로 먹기 때문에 몸에 찌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각종 질병과 비만에 노출되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 선생님께서는
디톡스 주스와 식단 병행하면서 피부과에 500만 원을 들이고도 못 고쳤던 피부 고민과 유산균을 매일 먹어도 소용없던 변비 고민까지 좋아지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아침에 애들 등원 준비에 내 출근 준비까지 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날 저녁 만들어 놓은 디톡스 주스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가장 추천드렸던 레시피는 아보카도, 샐러리, 케일, 사과, 꿀, 우유 조합인데요.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레시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약 600ml의 기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보카도 반개, 샐러리 한 줄기, 케일 2장, 사과 반개, 꿀 약간, 우유 200ml. 드시는 분의 입맛에 맞게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현재 레시피로는 걸쭉하게 나와요. 일부러 꼭꼭 씹는 것처럼 먹고 싶어서입니다. 샐러리, 케일, 사과는 베이킹소다로 간단하게 세척해서 준비하시고요. 후숙이 끝난 아보카도로 하셔야 합니다. 준비가 된 재료는 잘 갈리게 썰고 믹서기에 한 번에 때려 넣고 갈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이랑 함께 마시려고 꿀을 좀 더 넣었더니 저는 너무 다네요. 팁 하나 드리자면 주스용 케일이나 샐러리는 적은 양을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세척한 후 소분해서 얼려두시고 그때그때 꺼내서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주부들에겐 낭비랑 없죠. 저희 집은 간식으로 한 잔씩 마셔요. 너무 맛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일 위주의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채소 위주의 재료들로 만들어 주셔야 하며 필히 다른 끼니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에너지를 보충하셔야 합니다. 또 노인이나 영양실조가 생기면 안 드시는 분, 당뇨병이나 섭식장애처럼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식단이 많이 궁금하시죠? 일단 다이어트의 진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칼로리, 저지방, 그냥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말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똑똑하게 줄여서 먹자는 말입니다. 줄이면 줄이는 대로 살이 빠지는 정직한 영양소는 탄수화물밖에 없으니까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살찌는 이유가 혈당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주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정제해서 섬유질을 제거하고 만들어내는 당질 덩어리죠. 먹으면 당이 급격히 올라 순간적으로 배가 부를 순 있지만 급격히 올랐던 만큼 급격하게 닭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고픔이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결론은 정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로 하루 적당량 드시면 살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집니다. 적당량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사람마다 활동량과 몸무게가 다르다 보니 공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음식 먹을 때마다 일일이 순수 탄수화물 계산해서 섭취하면 로봇이 아닌 이상 일주일도 못 가서 지쳐버리실 거예요. 일단 가장 쉬운 접근은 내가 평소에 먹었던 탄수화물 양을 떠올려 보세요. 활동을 평소보다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탄수화물 양을 늘려야 하고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평균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본인 체중 1kg에 탄수화물 5g을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체중 감량을 하실 거라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섭취를 하는 게 맞겠죠? 수학 선생님 역시 이런 계산법으로 매일 정해놓은 일정한 양이 아닌 그날 하루 나의 활동량을 대입해서 조절해서 드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만큼 중요한 게 운동인데요. 수학 선생님은 주 3회 1시간씩 진행되는 개인 코칭 외에 나머지 요일은 집에서 육아를 하시며 개인적인 운동을 하셨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3km 미만의 이동거리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걸어서 이동하시며 집안에서는 틈틈이 스쿼트 동작을 하거나 런지 동작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스쿼트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스쿼트만 하면 무릎이랑 허리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집에서 스쿼트 하는 방법 전수해 드릴게요. 거의 전신의 근육을 쓰는 전신 운동이니만큼 정확한 자세만 알아두면 관절은 다치지 않고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식탁 의자를 준비해주세요. 의자를 준비한 이유는 균형을 못 잡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 의자를 가져다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셔서인지 자세를 더 잘 잡으시더라고요. 자세가 좋아지면 의자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기 이전에 잊지 마셔야 할 3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쿼트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 균형을 담당하는 건 발바닥입니다. 두 번째, 무릎은 엄지발가락과 같은 방향으로만 이동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내 몸의 중심축은 지면과 수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심축은 내 귀와 복숭아뼈까지입니다. 이해하셨다면 시작해볼게요. 식탁 의자는
등 뒤에 위치해 두고 한 뼘 정도 앞으로 나와 준비해 주세요. 내려가면서 코로 호흡을 마신 다음 참았다가 올라올 때 입으로 후 하고 뱉습니다. 발바닥을 내 골반 넓이만큼 벌린 다음 발바닥을 내려다 봤을 때 V자가 아닌 11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상태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잊지 마셔야 한다 했던 세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 뒤에 있는 의자에 살짝 걸터 앉는 느낌으로 내려가 줍니다. 내려가실 때나 올라오실 때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잊지 마세요. 만약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지려 한다는 건 균형을 잘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 주세요. 내려가실 때 무릎이 엄지발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키세요. 여기서 의자에 털썩 앉으시면 안 돼요. 엉덩이가 살짝 닿았다 느끼면 바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꿀팁 드릴게요. 누군가 내 골반과 무릎에 줄을 달고 동시에 같은 힘으로 당겨준다 생각하시면 더 잘 될 겁니다. 무릎을 앞으로 이동시킬 때 무릎이 안쪽으로 보인다거나 반대로 밖으로 벌어지거나 하면 전신의 근육을 쓰기도 전에 무릎에게 힘을 전부 뺏겨 무릎만 아프게 됩니다. 무릎을 엄지 발가락 방향으로 동일하게 이동시키고 고정시켜야 합니다. 일어나는 속도는 내려가는 속도와 동일하고요. 시선은 바닥이 아닌 내 앞에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에 10개씩 3세트만 반복해보세요. 적응되면 10개씩 5세트, 또 적응이 되면 12개씩 3세트, 그 다음은 12개씩 5세트, 15개씩 3세트, 다음은 15개씩 5세트.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차근차근 늘려나가 보세요. 어떤가요? 벌써 땀이 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대로 한 것 같은데도 왜 무릎이 아프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핸드폰으로 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보세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시며 고칠 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 때는 런지 동작도 알려드릴게요.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꾸준한 습관들로 한 달 반 만에 단거리 달리기로 빼셨던 10kg은 몸무게였지만 3달 동안 마라톤으로 빼셨던 7kg은 전부 체지방이었습니다. 눈바디로만 봐도 훨씬 달라진 모습이었고 일단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컨디션으로 복직을 하셨어요. 에이,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꿈인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신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현실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는 겪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슈퍼모델 아이돌 할 거 아니잖아요? 무리한 기간에 무리한 식욕 억제로 몸 상하지 않게 엄마와트와 함께 건강한 습관 만들어봐요. 아시죠? 엄마도 예뻐질 수 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날씬하고 예뻐지는 그날까지 엄마와트가 함께 하겠습니다.